가을이 벌써 많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이 북경 외곽은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벌써 가을 냄새가 아주 짙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집 앞을 나갔더니 어느샌가 집 앞에 있는 큰 은행나무가 벌써 노랗게 변하고 잎을 벌써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보통 가을에는 책을 읽기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물론 가을에는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면 틀림없지만 가을에는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에서의 그 어떤 울림들과 움틀거림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뭐 책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좋은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듣고 싶다거나, 또 음악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거나, 혹은 또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는 길을 걷고 싶다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이리저리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요. 또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여름에는 느끼지 못했던 또 새로운 감정들이 이렇게 솟아나기도 하죠. 하여간 이 가을은 많이 기대되는 이런 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 책은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나왔고요. 아주 장정이 아주 거창하면서 상당히 이쁜 책입니다. 안에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사진 작품들도 있고, 정말 멋진 그리고 감상하기 좋은 여러 장르의 미술 작품과 또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알랭드 보통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작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작가죠. 알랭드 보통은 뭐 케임브리지에서 아마 철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히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23살에 첫 번째 소설인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벌써 히트를 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는 사랑일까, 혹은 또 너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제목의 사랑과 인간관계에 관련된 3부작이라고 하는 책들을 연이어서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알랭드 보통의 철학적인 기본 베이스와 덧붙이는 문학과 또 역사, 그리고 예술, 여러 장르에 걸친 방대한 지식들을 동원해서 아주 쉬운 문체, 그리고 또 굉장히 세밀한 문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 소중한 것들, 그리고 사랑,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조금 더 나가서는 조금 날카롭게도 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정치까지도 알랭드 보통은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들, 우리의 삶이 밋밋한 삶, 또 반복적인 삶, 의미를 잃고 있는, 또 길을 잃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들은 사실은 마땅히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넓고, 그리고 드러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회사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장시간을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현실의 힘듦을 잊기 위한 오락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아주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서 잠깐의 힘든 시간들을 잊는 정도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라든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우리 삶들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가는 삶들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이 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알랭드 보통은 예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더 느껴야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알랭드 보통의 글들은 바로 우리의 삶, 즉 나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감추어지고 또 무시당하고 또 눌려져 있던 여러 가지 나의 감정들의 본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직접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책은 미술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구성 자체가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알랭드 보통은 먼저 그 예술의 기능, 즉 예술의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방법론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데요. 거창한 게 전혀 아니고
그 예술의 기능을 7가지 영역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나고 나면은 또 사랑이라든지 자연, 돈, 정치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예술작품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이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해석력들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또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치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고 어떤 때는 주저앉죠.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기쁨에서 슬픔에 이르는 그러한 전 영역에 모두 다 해당되는 일들인데, 우리의 삶들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포근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가슴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술 작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의 예술의 기능을 기억, 희망, 슬픔, 균형 회복, 자기 이해, 성장, 감상이라고 하는 7개의 분야로 나누고, 이것들을 각각의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런 미술 작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다루고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시간과 더불어서 아주 허무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자, 이러한 시간들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우리의 삶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알랭드 보통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 장인데요. 내용들이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구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알랭드 보통은 이 기억이라는 부분에서 기억은 바로 우리가 잊을까봐 안다라는 그 대상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과연 나에게 기억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또 무엇은 생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적절한 안목을 이 장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라고 하는 장에 들어가면은 알랭드 보통은 우리의 운명은 재능의 부족이 아니라 희망의 부재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재능이 너무 부족하다, 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자조적이면서 굉장히 허무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은 내가 미래를 바라보는 이 희망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희망의 부재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고민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들깨우는 탓에 우리는 우리의 희망적인 성향을 지켜낼 도구가 필요하다.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생존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힘으로 우리는 미래를 개척하면서 또 꿋꿋이 잘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은 이러한 희망을 눌러버리는 주위 환경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그래서 수많은 쓸데없는 그 고민거리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자, 이 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들이 바로 내 안에 내재져 있다는 것과 그 희망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슬픔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외의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는 고통을 보다 잘 견디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에서의 승화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경험이 고상하고 세련된 경험으로 변환되는 심리적 변형 과정을 가리킨다. 슬픔이 예술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자, 예술은 인간의 조건인 고난을 웅대하고 진지하게 볼 수 있는 유리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는 슬픔 속에서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혹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슬픔을 기억 속에서 잃어가긴 하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 슬픔이 내 안에 안 좋은 어떤 기억이나 또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는 슬픔이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죠.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늘상 다가오는 슬픔들을 장대하게, 아주 웅대하게 이겨나가고 그 속에서 또 진지하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힘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웅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가는가 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슬픔을 다루는 방법들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술은 우리가 잃어버린 성향을 농축된 형태로 내놓아서 우리의 기울어진 자아의 적당한 균형을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과도한 긴장, 자극, 산만함으로 고통받는 생활 방식에 매몰되어 있다. 예술작품은 우리의 인성 중에서 잃어버린 부분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죠. 뭐 균형 있게 사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과도한 지나친 긴장, 또 자극, 산만함 이런 속에서 자신의 균형을 잃고 있는데 이러한 예술작품을 접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재적인 그런 힘들, 놀라운 우리의 인성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안 좋은 환경들,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환경들을 넘어서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술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집단,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도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잡아주기 위해서 예술에 의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삶의 불균형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불균형, 그리고 또 국가적인 불균형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죠. 이게 만일에 사회적으로 균형을 찾고 국가적으로 균형을 찾는다면은 우리의 삶들은 정말로 풍족하고 행복한,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또 물질적인 성과도 긍정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잊고 있는 이러한 예술적인 성향들, 그리고 이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들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자기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느냐 하면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주는 내용들을 또 알 듯하면서도 또 잘 알지 못하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혼란에 빠져 있는 나를 충분히 인식하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나에 대한 이해를 진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에 맞는 방법으로 해봤는가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지금 많이 막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타인과의 소통, 또 나 자신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술은 자기 인식을 누적시켜서 타인에게 그 결실을 전달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즉, 나에 대한 인식이 차곡차곡 바른 방법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고요. 또 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술에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런 뒤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술작품의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사실 성장을 원하고 있지만 이 성장을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삶에 있어서의 과민한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가끔씩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특수한 경우들이 있죠. 좀 안 좋은 경험 같은 거라든지 좀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조그마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아주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실패할 거야. 혹은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늘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방어 체계를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재적으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들을 견고하게 넘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잘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모든 장소나 모든 시대에 우리 앞에 진열되어 있지는 않다. 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그 성장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어느 곳에나 있거나 혹은 또 내가 생각만 하면 잡을 수 있는 나의 주위에 항상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들은 언제나 이질적인 것들, 즉 생소한 것들과 만납니다. 생소한 것들은 사실은 나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아주 동반되는 너무 일반적인 것들이죠. 그럴 때 이런 이질적인 것들과 나와의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과민 반응을 하거나 과민한 방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이질적인 것들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상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상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면서도 사실은 행복을 멀리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죠. 심지어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일이죠. 우리의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 늘 고생하고 매혹적인 것들은 다른 곳에 있다. 좀 먼 곳에 있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바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랭드 보통은 이 예술작품 속에는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을 반대하고 우리가 경탄하거나 사랑하는 것에 갖다 대는 눈금을 재조정하도록 유도한다. 즉 다시 말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즉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멀리 있고 현재 내 삶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경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경탄하거나 사랑하는 것들의 대상들을 조금 더 조절해서 그 소중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상의 눈을 늘 갖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아주 소소한 일들이 다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하루의 행복으로 바뀌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의 삶들은 정말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술은 파악하기 어려운 일상의 진정한 가치에 경의를 표하는 힘이 있다. 자, 예술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이끌어야 할 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예술에서 7가지 기능들을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을 통해서 정말 세밀하고 놀라운 필치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술 작품이 우리의 삶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의 생활 속에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배하고 있는 그 물질, 특히 돈,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 체제, 정치 시스템까지의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예술은 자본주의의 추한 모습을 정화할 수 있으며 정치에서도 좋은 정치, 그리고 멋진 정치를 이끌고 표현하는 데 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술 속에 표현되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술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막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사회, 그리고 정치 제도나 나아가서는 경제 제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안에 보면은 어떤 대형 백화점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백화점을 가시게 되면은 외형에 보통 이렇게 좀 딱딱하죠. 이렇게 예술 작품들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군데군데 그냥 여러 가지 매대들만 있고 겉모습도 그냥 밋밋한 건물들이죠. 근데 이런 건물들을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예술적인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장소들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요.
또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특히 판매대 같은 경우도 만일에 그렇게 되고 한다면은 우리가 간단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상점을 방문하거나 백화점을 방문할 때도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이 좀 더 안정되고, 그 안에서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감성, 본성들을 다시 일깨우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예술 작품이 잘못 쓰이게 되는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정치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예술 작품을 정말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멋진 정치, 그리고 정치의 체계, 이런 것까지도 그려내고 그것들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알랭드 보통은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역설적이게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의 궁극적 목표는 예술 작품이 조금 덜 필요해지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대목에서는 바로 뭐냐면 이 책의 목적, 또 우리가 예술을 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술 작품이 조금 덜 필요해지는 이런 세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예술 작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고 있고요.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그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개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제일 좋은 거는 예술 작품을 좀 덜 볼 수 있도록 이미 나도 균형을 찾고 있는 아주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이미 구성되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술 작품을 그렇게 많이 찾아야 될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고요. 출발은 일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 환경과 나아가선 국가, 정치 제도까지를 다루고 있는 알랭드 보통의 아주 날카로운 이러한 그 분석들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자,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보셔서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속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